집권 2년차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성적표가 될 2022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0%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어 민주당의 중간선거 참패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야말로 백악관은 초비상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81세의 바이든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는 가짜 뉴스가 확산될 정도로 미국인들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활로를 찾고자 고군분투 중인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은 동맹국인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최대 생산국에 올라 있을 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점차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2차 전지 또한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의 생산 설비가 어떻게든 미국에 들어서게 하려는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하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들러 미국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면에 내세우며 성과를 부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가 향후 20년간 미국에 250조 원 넘는 거액을 투자하고 1만 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화상 면담을 통해 38조 원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히며 바이든 대통령의 감사 인사와 한박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역대 2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진 2022년 7월 28일 비슷한 시간 미국 상원의회에서 이른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에 대해 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주는 해외 반도체 기업을 위해 총 130조 원의 지원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반도체라는 물건을 처음 탄생시킨 곳은 미국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은 운영하려 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일명 팹리스 기업 위주로 성장하다가 결국 반도체 생태계가 붕괴됐다는 평가를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최대 종합 반도체 기업 인텔은 지난해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르며 선방했습니다만 미세화 공정을 비롯한 기술 경쟁에서 한국과 대만에게 밀리는 처지가 된 겁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 유치에 더욱 열을 올리는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최대 매출처입니다. 한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의 6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구상하는 치포 동맹에 반드시 한국을 포함시키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한국이 자체 개발한 K2 전차를 폴란드에 무려 1000대나 수출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은 무기 수출 강국으로도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비록 작지만 반도체라는 강력한 무기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